바다를 메워 만든 경북 동해안의 해상공원 두 곳이 최근 태풍의 폐허로 변했는데 배수로도 충분히 만들지 않고 설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37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최근 희귀암인 악성 중피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소견서를 통해 이 희귀암의 원인이 성명과 관련된 포스코의 업무 환경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골프장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7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최근 희귀암인 악성 중피종 판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의료진이 이 희귀암의 원인이 포스코의 업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노조는 직업병을 호소하는 사례가 30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7년 동안 포항제철소에서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를 해온 A씨. 올해 7월 폐회 이상 증상이 발생했는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희귀암인 악성 중피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지금 4차까지 받고 계신데 치료약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약이 이제 더 이상 들지 않으면 이제 많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통해 이 악성 중피종이 포항제철소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중피종은 성면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암인데 포스코의 작업 환경에서 보온재와 단열재, 사무 환경에서의 성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포스코에서 지난 2011년 성면을 포함한 사문석이 원료로 사용됐다며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A씨 외에도 지난해 또 다른 직원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약 30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폐암과 루게릭병 등으로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작업 환경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역학 조사를 해서 A씨는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포스코 전현직 직원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중피종부터 해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거라든지 만성 폐쇄성 질환, 이런 상명으로 해가지고 요한 근로 신청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직원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와 관련된 조사나 요청이 오면 투명하고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경북 동해안 두 군데 해상공원이 폐허가 됐습니다. 넓은 공원이 바닷물을 모으는 저수지 역할을 해 인근 주택과 상가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배수로를 충분히 만들지 않은 기본적인 설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닥친 경주 간포항. 마치 스키 점프장처럼 파도가 콘크리트 제방을 타고 올라 솟구칩니다. 3만 5천 제곱미터 해상공원에 퍼올려진 바닷물은 제방이 터진 저수지 마냥 시가지를 휩쓸었습니다. 태풍이 지나자 해상공원 바닥에는 성인 키높이의 깊은 도랑이 생겼습니다. 배수로를 충분히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은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설계 문제 외에도 간포항 정비 사업에 기재부 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용 편익 심사 기준인 500억 원보다 적은 452억 원으로 낮춘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비식값이었습니다. 700억 정도 소요되는 조성비를 예비 타당성 심사를 안 받기 위해 줄인 데 있습니다. 국도비 등 378억 원이 들어간 영덕 해파랑 공원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깥쪽이 높다 보니 바닷물이 산비탈을 흘러내리듯 상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역시 배수로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파도를 누그러뜨릴 시설을 하자니 공원 조성에 배가 넘는 800억 원으로 예상돼 배수시설 보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배수로 시설을 지금 기존은 지금 3개 라인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더 확충을 좀 해서 전문가들은 잠재 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지만
손쉬운 배수로를 왜 진작부터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합니다. 월파가 됐을 때 그 월파된 바닷물을 갖다가 빨리 빼낼 수 있게만 해도 그게 피해가 줄어드는데 그게 계속 배수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피해가 더 커진 거죠. 보기 좋으라고 만든 해상공원, 안전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 실수로 피해 복구에 더 많은 예산이 들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이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골프장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을 두고 의회에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져 앞으로 민자 유치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도 갈등이 우려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매화면에 조성 중인 18홀 규모 대중골프장인 울진 마린CC입니다. 울진군이 원전 지원금 등 580억 원을 투입해 코스 등 토목공사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등 마무리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당초 골프장 완공 시기도 내년 말로 1년 연장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자 울진군은 민자 유치로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고 골프장 운영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두고 의회에선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오지만 법령에는 명시된 부분이 50년간 민간 위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매각까지 가능한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연간 5만여 명 이상의 골프인들과 동반한 가족들을 유입하여 지역의 관광 산업과 숙박 그리고 식당 등과 연계한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공방 끝에 의회는 찬반 투표를 거쳤고 전체 의원 8명 중 5명이 찬성해 골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진군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골프장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에 많은 투자를 해서 같이 공생하고 골프장과 같이 공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골프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논란 끝에 울진군이 골프장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지만 앞으로 민자 유치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에 주소를 둔 시민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와 사업상 지인인 60대 여성으로 A씨는 지난 5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 445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포항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오늘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포항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2명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경주 국립공원 공원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와 경주시청에서 공원구역 조정을 포함한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의견 접수를 하되 당초 18일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이뤄지고 경주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제51회 부산 MBC 고교 축구대회가 전통의 강호 포항제철고의 우승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이라는 악재 속에 무관중으로 진행된 대회였지만 선수들의 열정으로 그라운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멋진 개인기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가 경기장을 가로지릅니다. 관중석은 텅 비었지만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의 열정이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결승전이 치러진 이곳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100명으로 철저하게 제한됐습니다. 올해로 51회를 맞은 부산 MBC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은 포항제철고와 영덕고, 경북 지역 두 팀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덕고등학교가 저력 있는 팀이었고 항상 이번에 이제 결승을 맞이하면서
좀 약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실 또 그래도 좀 편하게 경기한 것 같습니다. 전반 9분 김준호의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망을 가르며 기선을 제압한 포항제철고는 전반 30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최민서가 헤딩골로 연결하며 영덕골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6분 절묘한 스루 패스를 이은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결국 3대 0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애들 열심히 뛰어서 일단 경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다 본선이나 예선 전부 다 인조잔디에서 했는데 결승은 천잔디에서 했는데 애들이 적응 잘 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단 이후 첫 전국대회 결승에 오른 영덕고는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다음 대회 선전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이라는 악재 속에서 펼쳐진 부산 MBC 고교 축구대회 열흘간의 대장정은 우리나라 축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일본 마이주르 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호가 내일 취항합니다. 12,000톤급의 카페리선인 이스턴 드림호는 승객 530명과 컨테이너 130TEU, 자동차 250대, 중장비 50대를 실을 수 있으며 포항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러시아와 일본을 각각 주 1회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분간 승객은 태우지 않고 화물 전용선으로 운항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재난 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인 울진 사랑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것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6월 재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했고 추경 예산에서 불효 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3에서 4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초가을답게 쾌적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한 데다 기온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내려가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 1,600여 그루가 꺾이거나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나무는 대부분 히말라야 시다와 플라타너스로 해당 수종은 뿌리가 깊지 않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몇 년간 풍성한 가로 경관을 위해 가지치기를 약하게 해 강풍 피해가 커졌다며 앞으로는 가지치기를 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를 돌아다니며 기자 신분을 내세워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비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 무렵부터 올해 4월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 일대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총 2,5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56살 A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